지난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CJ1호기가 공식적으로 출고되자 세계 여러 외신들은 이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당연히 해당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많은 분들이 영상과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오로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KF-21 보람에는 음속 1.8배에 달하는 속도와 7.7톤의 무장 탑재력 등 역대급의 스펙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생산되는 건 세계 8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생산은 단순히 국방력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력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KF-21 보라매가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소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예정이며 그에 달하는 부가가치는 무려 6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형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수출까지 이루어진다면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일본에도 알려지자 막상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군용헬기 개발도 실패하고 30년 전에는 자동차 엔진도 제조할 수 없던 나라에서 무슨 전투기를 만드냐, 디자인만 봐도 다른 나라들의 전투기를 모방한 게 뻔히 보인다. 이미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한국 공군과 일본 공군이 붙는다면 누가 더 강할까라는 제목으로 분석글을 내자 일본인들의 반응 역시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군사평론가인 켄타로 씨에 따르면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동일 모델인 F-15만 비교해도 한국의 전투기가 30년 정도는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동일하게 F-15 전투기 모델을 수입해 쓰고 있지만 한국 기종인 F-15K가 훨씬 나중에 수입되었고 그만큼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레이더나 기타 첨단 장치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훨씬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전투기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면 충분히 한국과 겨뤄볼 만하지만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고 한국은 추가적으로 KF-21이라는 자체 전투기까지 만들어버렸으니 공군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죠. 전투기 조종사의 능력 면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투기 성능 면에서는 일본군이 한국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투기들마저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했으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부러움의 감정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투 역시 부러움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자동차 엔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전투기와 장갑차까지 만들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기사를 보고도 일반 네티즌들은 한국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군사적으로 관심이 있는 네티즌들의 경우 분하지만 한국에게 공군만큼은 밀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반응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국 전투기들이 실전에 배치되는 날이 혹시나 온다면 모든 기술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아직 제대로 된 양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무턱대고 수입하는 국가들만 불쌍할 뿐이지. 난 한국의 기술이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도 기술 면에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전투기니까. 실제로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 중이긴 하지만 국방과 관련해서는 한국만큼 투자를 하지 않아서 조금씩 따라잡히고 있는 건 사실이다. 과연 실전에서 정말 전투 능력이 있는 기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자국 전투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확실하게 느껴야 한다. 예전에 자전거나 겨우 만들던 한국이 아니야.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는 치장하기 좋아하고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나라일 뿐이야. 전투기인데 화려한 조명이나 쏘고 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자동차 신차 발표회도 아니고 말이야. 한국산 전투기의 추락사고 소식을 듣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박물관에 한국이 만들어낸 최초의 전투기라는 이름으로 KF-21만 전시돼 있을 것입니다. 전투기적인 성능에서는 일본이 한국에게 확실하게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능력면에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약 전쟁이 난다고 해도 무조건 밀린다고 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일본의 F3 계획처럼 타국에서 협동 계획을 요청해올 만큼의 물건을 만들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한국의 KF-21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외면당할 정도의 물건이기 때문에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게 그들의 경제와 국방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야. 중국조차 전투기 엔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여전히 러시아에서 엔진 기술을 사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스텔스 같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꿈이 커 보인다. 양산에 돌입해봐야 알겠지만 지금만 봐서는 그저 F-21을 그대로 베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일본 최초의 국산 전투기는 1923년에 만들어진 함상 전투기입니다. 일본보다 100년이나 느린 한국은 조금 더 분발해주세요. 한국은 차라리 제공권 오는 동맹국인 미국에게 모조리 맡기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그들은 육상전에 치중하는 게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외면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KF-21이 7월이면 첫 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때까지 비행이 가능할까? 그리고 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할까? 발칸은 무리라고 보이는데 머신건이라도 탑재 가능할지 궁금해. 그리고 KF-21은 판매되지 않을 거야. 개인적으로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만큼은 인정해줄 수 있다. 하지만 전투기를 생산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과연 저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외형은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만든 기체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심지어 엔진 역시 국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체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엔진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것은 전투기로서의 기능은 완전 상실했다고 해야겠죠. 그들이 KF-21 보라매를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욕망을 갖추고 있을 뿐이야. 심지어 4.5세대야. 다른 나라들은 5세대를 넘어 6세대의 기체를 만들고 있을 무렵 이제 겨우 4.5세대의 전투기를 만들다니 뒤처져도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게요. 요즘 같은 시대에 4.5세대 전투기가 웬 말인가요? 한국산 전투기가 일선에 나설 무렵에 모든 국가는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로 무장하고 있겠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최첨단이라고 만든 KF-21은 출시와 동시에 고물이 될 것입니다. 일본도 하루빨리 기체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추월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